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5월 내내 지속이 됐습니다. 자, 9조 5천억 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매도가 등장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MSCI 리밸런싱 이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뉴스에 계속 회자가 됐습니다. 자, 역대급의 월간 매도를 기록한 외국인 투자자. 그런데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했다? 그 자체만 보면 외국인들 재수없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주식시장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구구나.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증시 토크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MSCI 리밸런싱 이슈. 요게 이제 매 2월, 5월, 8월, 11월이 되면은 꼭 등장합니다. 이때 2, 5, 8, 11월에는 MSCI 대부분의 지수가 뭐 지수 변경하고 뭐 비중을 바꿔가고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MSCI 이머징 지수의 신흥시장 지수에 자, 중국 A주 주식을 비중 확대하기로 MSCI가 결정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자, 2018년 그러니까 3년 전이에요. 자, 그때 당시 이거 이제 시작하면 우리나라 증시 난리 난다. 정말 큰 부담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고 실제 외국인 매도가 2, 5, 8, 11월에 제법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관찰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완료가 되는 2023년. 요게 이제 중국 A주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과정을 한 번에 하면 시장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데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요. 한국 주식 비중이 요 MSCI 이머징 지수 안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15%에서 12%로 감소가 되게 됩니다. 자, 당연히 국내 주식에는 외국인 매도 물량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였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글로벌 지수의 어떤 조정, 이 관련된 어떤 운용사들, 패시브 운용사들의 정책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게 MSCI 이머징 지수 외에 또 다른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 자, 뱅가드, 유명한 ETF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죠. 뱅가드. 회사 로고가 이제 범선 모양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뱅가드가 인덱스를 MSCI에서 FTSE로 변경을 한다 하면서 저때 당시 매달 1조 원에 육박하는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실제. 어쨌거나 글로벌 지수 조정이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매도 물량을 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슈 중에 MSCI 이머징 지수 비중 변경이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외국인 투자자 셀코리아 외국인 투자자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까지 계속 쏟아졌는데요. 자, 실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월 평균 외국인 매매를 보게 되면요. 자, 2월 달 매도, 5월 달 매도, 8월 달 매도, 11월 달은 이제 작년에 이례적인 현상이 있어서 평균치가 이제 플러스긴 한데 작년 걸 빼면 또 이제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2, 5, 8, 11월에 좀 부담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 특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부터 해서 이 MSCI 이머징 지수의 중국 비중을 높이기로 한 해 아닙니까? 이때부터 5월 달 2018, 2019, 2020, 2021 5월 달에는 대규모 매도가 꼭 등장했고요. 자, 그 평균치가 4조 2천억. 올해 5월에는 9조 5천억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자체만 보면 외국인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속상해 하실 수 있지만 좀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MSCI 이머징 리밸런싱이든 그 이전 2013년에 뱅가드의 지수 변경이든 이런 모든 그 이슈들의 핵심에는 패시브 전략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패시브 전략은 주가 지수, 어떤 대표 지수를 추종해서 펀드를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지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1세기 초반,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비중이 아니었는데요. 자, 2010년대로 들어가면서 패시브 전략을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ETF나 인덱스 펀드, 예,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들이 이제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이건 이제 공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룡 중에서도 엄청 큰 거 있죠. 브라키오사우루스보다도 더 큰 거, 울트라 캡숑 큰 사우루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이제부터 문제가 돼요. 왜냐? 패시브 전략의 전제는 주식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하는데 그 안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패시브 전략이 매매를 하는 것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라는 어떤 논리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하지만 울트라 캡숑 짱 큰 사우루스가 된 패시브 전략 입장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특정 지수 또는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 그냥 휘청휘청하게 만듭니다. 결국 증시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됐어요. 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패시브 전략인데 이 패시브 전략이 엄청 자금이 되니까 이제는 그 스스로가 합리성, 효율성 저런 거 다 잊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그 주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던져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하면요, 지금 화면상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 뭔가 전지전능한 그러한 존재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각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의 외국인 투자자는 그저 패시브 전략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겉으로는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외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그냥 단순한 기계예요. 뭔가 쟤 엄청난 외국인 엄청난 애인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딱 까고 봤더니 뭐야 이거 돈 들어오면은 왜 비율대로 사고 돈 빠지면 비율대로 팔고 그냥 기계일 뿐이네. 맞습니다.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리밸런싱이라는 이유로 패시브 전략의 어떤 자기들의 기준에 비중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좋은 종목 또는 좋은 국가의 주식을 이유 없이 패대기 치기도 하고 혹은 생뚱맞은 국가의 주식을 생뚱맞게 띄우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게 돼요. 오히려 이번에 5월 달에 MSCI 이머징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건 아니지만 걔네들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무거워졌다. 이것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 중에 좋은 주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시브 전략에 의한 외국인 매도가 시장에 부담을 줬고 오히려 이것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즉 외국인들이 스스로 호구가 되셔서 셀프 호구라고 하죠. 셀프 호구. 작년 3월에 이 셀프 호구의 모습을 우리 노골적으로 봤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손 번쩍번쩍 들어보세요. 작년 3월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헐값에 아이고 대한민국 개인들 우리가 주식 던지고 갈 테니까 그 헐값에 사세요. 그 호구님들입니다. 왜 호구가 됐냐? 그저 패시브 전략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왜곡은 오히려 기회다. 이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함께 애청해 주신 마음 감사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 금방 흘러갔죠? 실질적으로 이번 한 달이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장 자체는 상승해서 이번 5월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상승 흐름이
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